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8월 21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을 안 했어요. 저는 금요일 날 지수를 음, 고버스를 지수가 아니죠. 고버스를 10% 정도 더 매집을 했어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10% 정도 매집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에너지 기업에 투자했잖아요. ETF에 투자했는데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여기에다 투자했는데 요거 비중을 30%까지 줄였습니다. 아, 우리나라 환율이 저렇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경제에 그 약간의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수출 지수, 수출하는 그 어느 정도 지표, 수출하는 지표가 또 지표가 되나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게 어디서 생겼느냐? 환율에서 생겼다. 그렇다 그러면 수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수입도 제대로 안 된다.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침체라는 단어가 갑자기 뻑 생각이 나가지고 침체가 된다 그러면 원유 가격도 원유 수요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리고 그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제가 그 봤는데 그 옥시덴탈에 대해 가지고 그 워렌 버핏이 지분을 늘릴 수 있다. 그 기사가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 루머죠, 루머. 루머를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고요. 저는 지금 포지션이 인버스 20%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 기업에는 지금 한 3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조만간에 에너지 기업 환율이 계속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에너지 기업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환율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게 환율이죠. 환율이 너무 뛰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봉으로 보면 그죠? 이게 몇 시입니까? 19시, 19일 날 19시에 뽕 뛰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요거 19일이잖아. 19일이면 이제 장 마감하고 오후 5시에 뜬 건데 요렇게 봤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19일 날 우리 장중의 상황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꽤 많이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환율이 보통 제가 생각한 거는 3100에서 3110. 그죠? 요 라인 안에서 좀 놀면 그러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데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갔는데 요게 갑자기 폭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서 쭉 우상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더 올라갔다. 환율이 뛰는 거에 대해서는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뛰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보다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환율은 뛰어오른다. 그렇다 그러면 주식은 정리하는 게 맞다. 수익이 났으면 정리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사실 저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어 저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달러 지수도 같이 떴어요. 환율만 뜬 게 아니라 환율만 떴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달러 지수가 같이 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예. 환율만 떴다 그러면 우리나라 문제. 달러 지수가 같이 떴다 그러면 이제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환율 지수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튀었는지. 달러 지수를 한번 보면 그죠? 만약 요거를 시간봉으로 보면 그죠? 19일, 18일, 21시부터 푹 떠가지고 18일 날부터 떠가지고 19일 날도 계속 고공행진 그죠? 19일 날 우리 장 마감 19, 20, 21 그죠? 19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더 떴죠. 그죠? 달러 지수가 이렇게 떠버리는데 이거 라인 하나 그릴까요? 그죠? 이걸로 그리면 이제 일봉으로. 네, 이게 104를 얘기했는데 저점이 105니까 105에다 라인 하나 더 그려주고 라인은 너무 두껍다. 음, 그죠? 라인을 좀 얇게 해가지고 그렇다. 갑자기 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번 주 들어가지고 갑자기 달러 지수가 떴죠. 처음에 달러 지수가 뜰 때는요, 106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그렇게 느낌이, 글쎄요, 느낌이, 이건 좀 상승을 하다가 떨어질 수 있어. 지금 장으로 봐서는
지금 차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죠? 시간봉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생각보다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그죠? 104부터 급격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가네? 음.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사실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레버리지하고 고포스 위주로 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측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응이죠. 근데 저번 주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라 그래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말고 내일 월요일이 이제 다음 주라 그러면 이번 주에는 예상을 했어야죠. 환율이 저렇게 움직인다. 지표가 조정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라든지 많은 언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이 바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끝물 탄 거죠. 어,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갔을 때, 뭐 CPI 지수가 나왔으면 그 다음 날은 적어도 3, 4% 정도 뽕 하고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을 때, 그 이제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벌써 심리는 상단에 걸쳐 있다. 사람들이 이제는 빠질 것만 기다리고 있다. 구실만 있으면 빠진다. 이 예상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비중을 계속 줄여 나온 거고, 그거에 그거에 딱 맞춰가지고 희한하게 환율하고 지수가, 달러 지수가 쭉쭉쭉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표들이, 안 좋은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죠. 어떤 사람은 지표가 어떠한 하나의 지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지표가 나온 거, 그 뉴스에 행간을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기사가 나오고 이게 지금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죠. 엔달러 환율도 상승하고요. 위안화 한번 볼게요. 위안화도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지금 좋은 게 없어요. 위안화 크죠. 위안화도 보시면 정보 뚫고 나갔죠. 그죠? 일봉으로 정보를 뚫고 나갔어요. 그죠? 안 좋다.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 때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고전 확률이고 환율 변동폭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그런 환율인데 뚫고 나갔다. 근데 얘도 시간별로 보면 급격하게 튀어올라죠. 뻥 튀고 뻥 튀고 뻥 튀고 뻥 튀고 뻥 튀고 그죠? 음, 안 좋다. 그죠? 이런 차트만 보더라도 어디 갔죠? 이런 차트만 보더라도 뭔가 있다.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그죠? 느낌이 오죠? 그렇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다시 3%대로 다시 올라가 있고요. 그죠? 코스피는 요렇게 끝나고 이거 뭐 다 아시니까. 그죠? 니케이 뭐 다 끝났고. 그리고 금값하고 은값이 다시 추락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추락하고 있다. 그 은값을 한번 볼까요? 은가격. 은가격이 여기 제가 안 했나 보네. 은을 한번 볼게요. 그죠? 시간별 쭉 내려오죠. 20불, 20불, 거의 21불대에서 19불까지. 그죠? 5% 가까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게 정보를 못 뚫고 나가네요. 금을 봐도 되고, 은을 봐도 되는데, 저는 주로 은을 봅니다. 은이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못 뚫고 나갔네요, 위에 상단으로. 금도 똑같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금이라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어, 금을 한번 볼게요. 그죠? 금도 쭉 빠지죠. 시간별로 보면 계속 떨어지죠. 그죠? 낙폭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은을 제가 좀 잘 보거든요. 얘도 전고를 못 들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죠? 전에 있던 저항대 이런 거를 요런 데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죠? 요런 데 요런 데를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나가가지고 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렇다. 그래서 안 좋다.
안 좋다. 제가 이제 고버스를 저 보초병 세우듯이 한번 세워보고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요런 지표보다는 코스피라든지 S&P 500, 나스닥 차트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2% 빠졌고요. 중소형주가 대략 2.1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폭락을 했네요. 2.78%. 그죠? 그러면서 유럽도 봤는데 유럽 이탈리아가 굉장히 빠졌고 유로스톡스, dak스 다 빠졌네요. 그리고 프랑스 다 빠져. 영국만 좀 빼놓고 그리고 AMD가 4% 빠졌고요. 테슬라 2%, 애플이 1.5%, 그죠? GM이 2.53% 다시 상승을 했고요. GM은 좀 호재가 있죠. 이제 GM이 호재가 있었는데 그걸 봤는데 이게 무슨 호재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GM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그래요. 그러면 어 그죠. 지금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장이 앞으로 좀 심각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고 음, 코스피를 보고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아니 뭐 과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과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음, 과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다 라인을 좀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방송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굵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라인인데 얘는 또 왜 파란색이 됐나? 빨간색. 그죠? 이거는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다 왔죠? 그러면 여기서 요 라인하고 요 라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무슨 라인이냐? 음, 요게요. 과거에 저항받았던데 이거 지워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음, 삭제. 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언제냐? 잘 보이시나요? 요게 언제냐? 요분이 2000년 11월. 계속 말씀드리죠. 2012년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반등해서 쭉 올라오고 나서 저항받고 한파, 두파, 삼파 저항받고 상단 저항받고 하단 저항받고 그러면서 박스권 형성하다가 뚫고 올라간 거예요. 2000년 11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11월 1일 날 뚫고 올라가 가지고 저항받고 그죠? 동학개미 운동 막 얘기 나오고 이게 12월 1월 8일인가? 12월인데? 그죠? 12월 달에 다시 2파 11월 때 1파 12월에 2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9만 전자 그죠? 9만 전자 꼭대기 9.5만 전자죠? 9.5만 전자 꼭대기 이때 뚫고 나온 게 이거예요. 그 라인 두 개가 이겁니다. 생명선거 같죠? 이거 무너지면 좀 심각해진다. 그 라인에 지금 먼저 번에 한번 뚫었어요. 그죠? 그때 여기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요거 뚫고 내려가면 좀 큰일 난다 말씀을 드리고 요때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요때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요때는 대기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한 게 레버리지 투자한 게 여기 그죠? 여기가 레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갔죠. 오케이, 땡큐. 하고 나서 여기서 CPI 지수가 나왔는데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한 걸. CPI 지수 나왔는데 힘이 없어요. 그죠? CPI 지수 나오고 나서는 2% 3% 때려 먹었어야죠.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3, 4% 때려 먹고. 그죠? 그렇게 기다렸던 CPI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9.1에서 8.5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CPI 지수는 8월 CPI 지수는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앞에 7자만 붙으면 진짜 막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인제 생각은 뭐냐? 9, 8, 7, 7도 높다는 거예요. 7%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연준에서 몇을 만든다 그랬어요? 2% 만든다 그랬죠, 2%.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장 틀렸다. 그래가지고 비중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매도를 하고 얼마 전에 그래서 고버스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차트만 봐서는 지금도 충분히 갈 자리죠. 제가 생각해도 만약 지금 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음봉 나오고 또 음봉 나오고 그죠? 뭐 여기서 이제 뭐 양봉 요렇게 양봉 나오고 또 양봉 뭐 음봉 양봉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클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거는 예측이 안 돼. 아무도 예측이 안 되죠. 지금 심리는 하락세죠. 그죠? 지표 나오는 것도 심리 따라서 같이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FOMC, FOMC를 갖다가 끌어붙이는 거예요. 그죠? FOMC를 막 갖다 지금 끌어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뉴스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FOMC를 지금 갖다 끌어붙이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연준 의원들의 멘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목요일이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멘트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파월 멘트가 가장 세잖아요. 어? 파월이 이제 멘트를 날릴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9월, FOMC라고 그러면 9월 FOMC는, 9월에 금리가 0.5% 올라간다. 그건 지수에 다 녹아들었죠. 그죠? 벌써 녹아들은 거예요. 뭐 이거 0.5% 나온다 하면 올라가야죠. 근데 지금 월가 도박사들이 0.75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파월이 9월에 0.75 나왔다. 잭슨홀 미팅이 나오고 나서 그 멘트들이 나오고 나서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지표는 미리미리 예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단계냐면 금리를 이 정도로 올리겠다 월가 도박사들이 예측을 한 거 있잖아요. 파월은 아무 얘기 안 했어. 그죠? 이 사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멘트를 날릴 거니까 그때 나와요.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도박사들이 벌써 이거를 0.75를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이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측이 안 돼요. 지금은 예측이 안 돼. 더 떨어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지표상으로는 안 좋잖아요. 환율 갑자기 폭등했죠. 달러 지수도 폭등했죠.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쉬든지, 그죠? 절대 상승한다에 베팅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산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버텨야죠. 아니면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익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저번 주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좀 확대를 해가지고, 여,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에이, 말을 안 듣네, 오늘. 천천히.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데, 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베어마켓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돼. 지금 주식 사면 안 돼. 이익 실현해야 돼. 주가 떨어진 사람, 지금 손해 본 사람도 지금 현금 확보해야 돼. 지금은 현금 확보.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저는요. 최소한 지금 상태로는 이거 쭉 간다. 쭉 간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번 조정을 받고 가야지 더 좋을 텐데 그냥 쭉 간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조정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저번 주예요. 저저번 주. 근데 저번 주 들어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요 구간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사야 돼. 이때 막 멘트 나오는 게 2600, 2700까지 갈 수 있다. 이 멘트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막 더 갈 것 같았어. 근데 주가는 희한하게 떨어져.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요때 말씀드린 게 딱 그거죠. 이상하게 멘트들이 완전 바뀌었어요. 안 좋다, 베어마켓이다, 지금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요새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 아니죠? 태조, 이, 아니, 뭐죠? 까먹었어. 하여튼 뭐,
태양광, 조성, 2차 전지, 이방원이군요. 방산, 원전, 그죠? 태조 이방원, 방산, 원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죠. 태양광 사야죠. 조선도 사야죠. 2차 전지 사야죠. 저는 조선주하고 2차 전지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방산은 모르겠어요. 방산은 뭐 너무 날아가가지고 힘든 것 같고, 원자력은 글쎄요. 사는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게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안 오른 게 조선주하고 2차 전지. 근데 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들이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게 언제예요? 저번 주예요, 저번 주. 어.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이전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런 종목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때도 다 높았어요. 조선주 별로 안 갔고, 그 2차 전지는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진 거였고요. 그쵸? 요 깨지고, 저기 태양광도 요 근래 들어가지고 좀 뜬 거고, 방산, 그죠? 전쟁 때문에 방산 좀 올라갔고, 방산 좀 올라간 거고, 근데 원전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죠? 그때 원전 얘기 나온 거고. 이게 그겁니다. 어. 너무 늦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그렇다고 그때 늦게 얘기하는 게 또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아,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대처를 해야 되냐? 아, 조선주하고 2차 전지 사야죠. 근데 주가가 빠지면. 종합지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숲이 불타고 있는데 내 주식만, 아니, 숲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내 주식만 불타오르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라든지 2차 전지는 야리고만 있어야죠. 여기 그냥 보초병만 세워놓고 주가 떨어지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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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사들이는 거고. 2차 전지도 똑같고요. 그죠? 조선주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가 아니라 2달 전 7월 6월 7월 초 요때까지만 해도 가장 핫한 거는 여러분들은 다 몰랐을 거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것도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에너지. 그죠? 이때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 정유회사. 그죠? 옥시덴탈하고 또 하나 뭐죠? 까먹었어요. 하여튼 옥시덴탈 뭐 이런 거 산다고 할 때 요때가 피크였던 거예요. 그죠? 그 전쟁 나가지고 오버슈팅 나오고 떨어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진짜 이렇게 오버슈팅 났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에너지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우리나라 정유주들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 그죠? 결국은 밈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밈보다는 어떠한 매수 주체들이 붙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는 왜 에너지주를 정리를 하느냐? 아유, 장이 안 좋은데 얘가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정받고 가겠지. 조정받으면 또 사가지고 또 가야지.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여기서 좀 이 조정을 덜 받고 갑자기 폭 올라간다. 더 많이 올라간다. 올라가도 사요, 저는. 그러려고 판 거니까. 그렇다.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죠? 버틸만하다. 왜? 여기까지만 안 빠지면 돼. 여기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지금 나온 뉴스를 봐서는 뭔가 센 게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 밑에서 살 수 있든지 아니 이 위에서 사더라도 여기에 뉴스가 아니면 심리가 아니면 지표가 상승을 했을 때 따라 사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주가 따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지금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라고 뭐 다르냐? 똑같아요. 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라인 하나 더 그려야겠네. 진짜. 나스닥이 지금 아주 짧게요. 짧게 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죠? 아까 전에 정리를 안 했었나? 음, 음. 짧게 봐서는 전에 저항대, 그죠? 여기 저항대, 여기도 저항대가 될 수 있고, 여기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고, 그죠? 그 짧게 봐서는 저항대가 여기 몰려 있어요. 12,571.
그죠? 그러니까 대략 한 12,600이나 12,550, 그 사이로 저항선을 보면 되겠죠. 그거 한번 깨지고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은 정보니까 여기겠죠. 그죠? 그죠? 대략 12,300 정도? 200에서 250 사이?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깨지고 나오면, 또 깨지고 나오면 이게 며칠이나 걸릴까요? 이번 주에요. 근데 이번 주에 뭐가 있어? FOMC. 그죠? 그러면 좋은 얘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난리 법석을 피면서 금리를 0.5% 올린다고 해놓은 거를 0.75%까지 가능하다. 75bp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버렸으니까요. 그죠? 힘들다. 그죠? 한번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또 지금 정리하기가 가장 애매해요. 애매하지. 그죠? 저번 주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월요일 날 아침에 딱 나스닥이 2% 빠졌으니까 우리 장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말에 뉴스들이 다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라든지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죠? 사실 뭐 대형 방송사들은 아니면 대형 유튜버들은 그런 눈치를 봐야죠. 특히 뭐 몇 가지 금치고가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정부 리스크예요. 윤석열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이 경제 진짜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뉴스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요. 이게 8월 15일 날 기사인데, 이게 방송을 하면서 야수꾼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시다가 야수꾼이 신사에다 대납을 복납을 했대요. 대금을 복납을 했다. 야수꾼이 신사에 가진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줬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기시다가 이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기사가 나와요. 한국이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백색 국가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그거 다시 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유와 뭐가 어쨌든 안 돼. 별개 문제. 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안 된다 그런 거야. 이 십새끼들이야. 그죠? 그러면서 8.15 이때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일본 국회의원이 그 얘기했죠. 일본은 형, 우리는 아우. 형 말 잘 들어. 쪽팔리죠. 지금. 그죠? 그러면서 또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초계기 조준했던 거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사죄를 하라고.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사죄. 이거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 머니투데이라는 저기가 그렇게 뭐 좋은 내용 쓰는 그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인 거야. 사과도 아니고 사죄를 하라고. 그죠? 완전 알로 봤어요. 이게 제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외교력 폭망을 했어요. 폭망. 외교력을 지금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 보세요. 먼저 번에 낸시 펠로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낸시 펠로시를 패싱을 했어요. 근데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를 했어야 되느냐? 낸시가 왔잖아요. 미국 서열 3위가 왔으면 아니 이거를 욕을 했어야지. 이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을 대접을 극진히 해줘가지고 칩보에 대해서 니들이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는 지금 안 된다. 이 칩보 잘못 가입했다가 중국한테 밑보이면 니들이 하라 그랬던 사드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사드보다 몇 배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니들이 생각하고 우리한테 유예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패싱을 해서 만나지도 않았어.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 만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아무런 외교적인 접촉이 없었던 거예요. 낸시가 아쉬워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거든요. 낸시가 대만 오려고 했다가 대만, 한국, 일본을 거쳐서 갔잖아요. 이건 기회죠. 대만 때문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낸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외교적 결례. 미국에서도 욕먹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잘했다고 박수를 짝짝짝 치더니 나중에 3불 1하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어. 그죠?
이게 누구 때? 과거 정부 때 있었던 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 산불이라는 거. 이거 아시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지금 일본 놈들이 똑같이 중국 애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는 거야. 그죠?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근데 중국은 공격을 할 명분이 있어요. 왜? 윤석열 정부가 넘버 원은 미국, 넘버 투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서열을 매겨놓고 처음에 그 정권을, 초기 정권을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도 초기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 서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도 우리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 윤석열 정부가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나올까? 어? 예전처럼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일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럴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나온 게 뭐야? 지들 이득 보는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력으로 이거를 카바를 했어야죠. 그죠? 이게 잘못하면요, 우크라이나 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안 나겠죠. 근데 경제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게다가 이번에 저기 미국에서 그 친환경법 거기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하나도 뭐 득을 못 본다. 유예 기간이라는 게 없다며요. 2023년부터 그냥 시작을 한다며. 그죠? 우리나라는 공장을 지려고 그러면 2025년도나 돼야지 공장이 져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벌써 그 전기차, 미국에 있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다 미국 회사라든지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져놓은 그 회사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그 전기자동차 파이는 다 지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를 비집고 들어가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유예 기간도 받아내지도 못했어요. 완전 외국인 폭망이야, 폭망. 그러다 이제 8월 31일 날 되면 우리는 지금 FOMC 파월 림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칩보 여기에 가입 안 하면 미국이 더 지랄할 거고 가입해버리면 중국이 더 지랄할 거고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 게다가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뭐 오늘 주말에도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좀 한 열흘 남았지, 열흘? 열흘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멘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새끼들 십새끼들 그러면서 지랄을 하고 저기 뭐야 그 독도에다가 저 군함 보내가지고 무력 시위라도 했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무능하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보이고 야 뭐 뭔가가 안에서 하고 있을 거야. 뭔가가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거야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요 경제 이거 완전 말아먹습니다. 삼성전자 진짜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현대자동차 진짜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는 중국에 의존하고 그죠? 자동차는 미국에 의지를 하는데 시장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글쎄요. 힘들다. 그리고 일본은요, 사할린. 그죠?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사할린 1하고 사할린 2가 있는데, 사할린 1하고 2를 러시아가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회사를 다 바꿔버리는, 거기 했는데, 어떻게 비집고 사할린 2에 들어가서 재계약을 했다. 근데 이거는 또 그거에 반하죠. 미국이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말고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일본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벌써 미국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용납을 해줘야 돼. 우리가 지금 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갖다 쓰지 못하면 우리도 사우디아나 카타르 뭐 이런 데서 갖다 써야 돼.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유럽 가스 가격은 더 올라가. 그러면 다 죽어.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갖다 쓸 테니까 이거 니네들 샷다마우스 했던 얘기 하지 마. 벌써 이게 암묵적으로 이게 벌써 미국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왔겠죠.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는 거예요? 다 그냥 미국한테 깨져, 일본한테 깨져, 중국한테 깨져. 아, 답답합니다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기사는요, 저기 기시다가 아베 국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보수층 지지를 한다 그러는데 요게 보니까 국민 반대가 되게 심하대요. 한 50%, 국민의 50%는 왜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국장을 치르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과거에 요런 거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
요걸로 기시다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자민당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요게. 이 국민, 근데 일본 애들은 뭐 국민성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지는 그런 기사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잘 된다 그러면 이제 헌법도 개정을 하겠죠. 그리고 독일이 생산자 물가가 37.2%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는데 급등을 했다. 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이요. 6개월 내 금리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어, 영국 CPI 지수가 10%가 넘게 나왔어요. 그죠? 10%대 인플레이션 10%대잖아요. 그리고 유럽이 9.8% 나왔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독일도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 잡으려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물가의 대부분이 뭐예요? 에너지. LNG죠, LNG. LNG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올겨울 또 걱정하고 독일이 아니 러시아가 또 가스가 아예 잠갔잖아요. 노드스트림 1 가스가 아예 잠가 버렸어요. 아주 그냥 강경하게 나오는데도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어. 그렇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오히려 큰 소리 쳐도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니네 그럴 수 있냐? 막 일본 막 이제 잡아먹을 것처럼 지금 뭐 진짜 일본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한테도 지금 큰 소리 쳐야 되는 거거든요. 어? 야, 내가 중간에서 니들한테 다 얻어먹을 짬밥이냐? 야, 반도체 쓰기 싫어?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주면 니네들 어떡할 건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암울하다. 근데 저게 지금 정부의 저런 무능함이 다음에 이제 침체는 분명히 올 거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지표들이 떨어지면서 침체가 올 때는 우리나라 진짜 굉장히 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디커플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고버스 다 사십시오. 다 팔고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고버스 사세요. 제가 그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감원을 진행 중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딱 하나예요. 아, 미래 돈벌이가 힘들다. 그죠? 돈 벌기 힘들어진다. 뭐예요? 침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웃긴 거예요. 어디서는 실업자 물가지수, 이게 실업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그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전주보다 줄었다. 해가지고 이게 호재라 그러는데 저는요, 이거 엄청난 악재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어, 인플레이션에 있어가지고 인건비, 주거비, 그죠? 물가 상승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그죠? 에너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작살내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이거를 작살을 내야 된다 그랬죠. 코인 먼저 작살을 냈어요. 주식도 작살을 냈어요. 부동산 작살 냈어요. 그러면 주거비 떨어지죠. 그죠? 어. 그리고 에너지 떨어져야죠. 그죠? 주가 떨어지니까 이 주식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코인에서 돈 번 사람들, 이 사람들 여지까지 갑자기 떼돈 벌어가지고 은퇴한다. 은퇴한다는 사람들이 다시 어 회사로 나와야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 증가 수는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늘어야죠. 실업자가 늘어나야죠. 그죠? 그러면 인건비가 오르질 않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어. 이거 지금 미국의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외국을 자기 나라를 복귀해가지고 오질 않는 거죠. 어.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35만 개를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죠? 그러면 이거 누구로 채울까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단 하나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동화, 로봇이에요. 음. 지금 만들려는 일자리들이 다 하이테크 산업이에요. 그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차죠, 전기차. 전기차.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맨날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
기아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데 그 귀족 노조라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 일꾼이고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만치 대접을 받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잖아요. 늘어나지 않는 이유 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헛소리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욕먹으니까 이 노동조합에서 아, 사람들 많이 뽑을 필요 있어?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과거부터 이 노동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동조합은 대가리 수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들이 많아야지 싸우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동화율이 전 세계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 자동차 회사가 자동화율이 전 세계 기준으로 된다 그러면요. 지금보다 인원이 2배는 많아야 돼요. 현대자동차 인원이 한 3만 명, 4만 명 됩니까? 그러면 대략 한 10만 명은 돼야 돼요. 어, 그죠? 근데 그거를 다 뭐로 메꿨냐면 자동화, 로봇들이 메꾼 거예요. 로봇들이. 이 로봇, 자동화. 벌써 자동화는요,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는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이거를 노동자업이 묵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이 노동자들이요, 연봉 1억, 2억?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가 돈 많이 버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지, 그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대자동차 저 뭐야 제일 큰 공장이 있는 데가 울산이잖아요. 울산 집값 어떻게 됐어요? 똥값이지 똥값. 어? 다 그 옆에 포항인가 어딘가 글로 다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뭘 알아야지. 참. 그렇다. 그래서 노동자 요구는 하지 마세요. 노동자는 우리들의 희망. 계속 노동자가 늘어나야 돼.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이런 일자리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이거는 사견이니까 지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가면 이거는 자동화율이 높아지면 계기가 될 것이다. 그죠? 이제 로봇 시대가 온다. 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 공장들이 대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25년이니까 지금 22년, 그죠? 24년, 23년, 24년은 로봇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자동화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채워진다 그러면요. 인플레 잡기 힘들어지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잭슨홀 미팅에 달렸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무슨 잭슨홀 미팅입니까?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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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거 미국이란 나라 절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참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인지 그죠? 어?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 편의점에 도둑 100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 훔치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저걸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아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죠? 그리고 미국 경제 선행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기사가 있고 반은 이거 저기 2차 전지죠. GM하고 저기 LG 엔솔하고 인디애나에 4공장을 짓는다. 땡큐. 그렇죠. 이 공장을 계속 져야 돼요.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게 어딨지? 여기 있죠. 그죠? 인플레 방지법에서 가장 큰 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25년 전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틀렸고 2차 전지가 캡.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뭐를 살 거냐? 저는 2차 전지하고 조선, 조선주를 살 거예요. 타이거 200 중공업 ETF를 살 겁니다. 개별주를 사든지 ETF를 사든지 결정을 할 거예요. 여기 가서는.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요. 쉐보레하고 옥시덴탈을 샀어야 되는데 이 아주 거지 같은 ETF를 사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못 벌었어요. 이때 환율 생각하지 말고 쉐보레나 옥시덴탈을 샀으면 지금 수익률이 한 40% 넘어갔을 텐데. 아깝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개별주를 살지. 아니 우리나라 주식은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ETF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에 관한 ETF를 사든지 아니면 요거 반반씩 살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봐가지고 어느 게 좋은지. 2차 전지는 솔직히 개별주는 아닌 것 같아요. 개별주는 아닌 것 같고 2차 전지는 ETF고 조선주는 개별주를 사든지 요걸 사든지. 가지고 그거 얘기해요. 2차 전지 사야죠. 주가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금리 블러드 총재가 9월에 0.75% 전망을 했다. 금리 3.75. 야, 이게 얼마나 웃긴 기사냐면요. 자, 보세요. 8월 19일 날 나온 기사거든요. 8월 19일. 이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벌써 2달 전에 블러드는요. 3.75에서 4%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블러드가. 블러드는 매파 중에 매파 중에 킹. 그죠? 이 사람이 3.75에서 4%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벌써 했어요. 지금 이 기사 쓸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의 지조는 이거예요. 벌써 2달이 아니라 이 저기 뭐야 인플레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부터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는 3.25에서 3.5% 정도가 적당하다. 벌써 다 얘기가 나온 거야. 이거는 뉴스가 아니죠. 벌써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뉴스들이 다시 뜨면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죠? 이상하죠? 이상한 거야. 그렇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이상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든지 수익이 났으면 이익 실현을 하든지 손실난 주식은 파는 건 아니죠.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리고 아니면 곧버스를 사든지 그래서 곧버스를 사세요. 근데 곧버스는 크게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주 미약하게만 들어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기사다. 이런 기사에 여러분들 혹하지 마세요. 이 기사가 지금 기사가 아니라는 거. 벌써 2달 전 기사라는 거. 그러면서 미국과 거리두는 사우디, 틈새 노리는 중국 했는데 이 기사도 이거 진짜 한 달 전에 제가 바이든이 사우디 갔다 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 여기 뭐 빈손 체면 구겼다. 아니라니까. 아니라고요. 이런 기사들 제발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어, 아, 자, 제가 어디 갔나요? 어, 아예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도 이제 그 토픽 추가 응? 어디 추가됐나? 어디 갔나? 음, 없어졌네. 어디 갔어? 음, 음. 여기가 있나? 아예 요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뚝뚝뚝 생기거든요. 자, 여기다가 바이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 자, 이 구조예요. 이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 기사는 뭐 했다는데 바이든이 처음에 어디를 갔어요? 사우디를 갔죠. 이스라엘을 갔죠.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사우디를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는요, 여지까지 이게 비행기가 날라다니질 않았어요. 바이든이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로 직항 노선으로 간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가서 뭔가를 얘기하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바이든하고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회담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가가 하락을 해요. 유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어. 100불 미만으로. 100불 미만. 100만 불이 아닙니다. 100불. 100불 미만으로 하락을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득을 보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겠죠. 바이든의 이득이 뭐죠? 그죠? 여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이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좋아졌어. 사이가 또 좋아졌어요. 그죠? 그 사우디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일 거 아니에요. 이집트, 뭐,
시아파인지 순위파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순위파인지 시아파인지 뭐 하여튼 무슨 파에 족하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다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왜 이렇게 친해졌느냐? 이 두 나라가 아, LNG 영어로 해야죠. LNG를 유럽에 판매를 하고 유럽에 판매를 하기로 약조를 한 거예요. LNG를 사우디하고 같이. 그죠? 요거는 먼저 번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LNG를 유럽에다가 판매를 한 거예요. 그에 바이든이 이거를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사우디에다가 또 뭐를 하느냐? 무기 판매를 해요. 어, 무기 판매를 해요. 어디다가? 사우디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죠? 그러면서 어, 미국은 같이 유럽에다 판매하는 거죠. 미국이 유럽에 판매하는 양이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끌어온 거예요. 근데 사우디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누구냐? 이란. 그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그리고 카타르하고도 카타르. 카타르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거 있고 나서 이 일 있고 나서 바이든이 카타르하고 무슨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죠? 유럽이 이란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란 핵 협상을 해요. 근데 바이든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게 있나요? 오늘 뉴스가 나왔나요? 제가 보기에는 뉴스에 지금 안 나왔어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 두 나라 때문에. 이 두 나라 때문에. 그죠? 그러면 바이든이 지금 얻은 게 없다? 유가가 지금 90불이잖아요. 90불에서 올라가질 않아. 100불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 오펙 회의에서 유가 증산 안 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 바보다, 바이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없어요? 유가가 안 올라가는데. 미국은요 지금 그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도 손해요. 미국이 지금 에너지로 판매하는 에너지를 판매해서 얻는 이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파는 게 미국인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유가가 왜 빠지냐고. 어? 사우디는 이 얘기를 했어요. 유가가 80불, 85불 이상만 되면 엄청나게 이득이다. 이 가격만 유지해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유가는 100불에서 85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그죠? 자기네들도 이제 그 중동에 있는 국가고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으로도 참 저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어디 뭐 자기들 믿는 신이 비슷하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나의 공동체에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거를 바이든이 중재를 해준 거고. 그리고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유럽에다가 가스를 어떻게 파느냐? 지금은 LNG로 팔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만드느냐? 이스라엘 앞바다에 그 LNG 그 생산하는 그 뭐죠? 유정이라 그래야 되나? 사실 LNG가 많이 나오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유정에서 그걸 캐가지고 지금 LNG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액화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쭉 아예 파이프 PNG로 판매를 하는데요. 이거를 공사하는데 2년 걸린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지금 자세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자세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벌써 3개월, 4개월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를 통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는 파이프 라인을 지금 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파이프가 벌써 있어요. 옛날에 1960년대 쓰던 이란이 쓰던 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사우디가 이스라엘로 천연가스를 보내주면 그 천연가스를 보낸 거를 다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PNG식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러시아에서 PNG로 천연가스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동에서 PNG로 천연가스를 갖다 쓰게 된 거죠.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이 텍스노미, 텍소노미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천연가스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죠? 천연가스라고 뭐 이산화탄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텍스노미가 언제까지? 2050년까지. 그렇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2050년까지 자기네 그 원유 캐면서 나오는 천연가스 그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린대요. 엄청나게 태워버리는데 그거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050년까지 안정적인 공급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이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 유가가 100불 미만으로 떨어진 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게다가 무기까지 사우디에 팔 수 있고, 그죠? 사우디는 그 무기 받아가지고 사우디 반군하고 싸울 수 있고, 그 사우디 반군은 이란이 저기 뭐가 뒤에서 봐준다는, 돈을 대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죠? 그 바이든은 지금 미국의 입장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는 거지. 그죠? 이게 맞냐는 거죠. 미국 대통령 욕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문에 미국 대통령 욕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 기자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형성이 됐거든요. 그랬다. 그래서 에너지는 앞으로 2년 내에는 해결이 된다.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2년 내에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할 거다. 이득이 엄청 날 거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샀다. 아, 그러죠. 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아씨, 우리 외고력 폭망.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정상회담 가능성이 이때 만나야 되지.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 우리 저기 윤석열 만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고 안 했어요. 기시다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만났습니까? 만났나? 안 만났을 거요. 그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아시아에서 패싱 당하면요. 그죠? 이 두 나라가 얘네들이 지들도 으르렁대는데 그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어버리고 이 두 나라가 자기네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면초가지. 일본 입장에서도 두 개가 붙어가지고 지들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사면초가죠. 그죠? 근데 이 두 나라가 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정상회담 가능성. 이 정상회담 왜 지들끼리만 해? 시진핑은요 과거에 그렇게 한국에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오고 뭐해서 못 오고 그죠? 진짜 우리나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실 저도 이제 중국이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중국 돈 아니면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 벌 데가 없어요, 솔직히. 미국에서 팔아요? 미국도 졌다고 저뭐 행동을 하는데 힘들어진다. 그리고 중국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중국이 칩을 우리가 뭐 칩보에 가입한다 그래서 당장 이제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수입 안 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중국도 대안을 찾고 장기적으로 왼수의 왼수의 왼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당장도 중국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안 좋아지는 게 중국 부동산 안 좋죠. 이건 다 알죠. 돼지고기 값 얼마 전에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팔아야 되겠지. 그런 중국이 돼지고기 가격이 두 배로 꽁충 뛰었대요. 아 이건 뭐다? 인플레 올라가잖아요. 이거 잡으려고는 어떻게 돼요? 돈 풀면 안 되죠. 그럼 부동산 더 작살나지. 그죠? 주식도 작살나야죠. 이거 잡아야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어, 중국 하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가격은 절대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진다. 게다가 기름 수출도 힘들어지고 여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요. 푸틴하고 시진핑이 G20 정상회담에 온대요. 이게 언제 열리느냐? 11월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때쯤 되면 올 겨울 되면 유럽 에너지난 뭐 해가지고 여기 정상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EU 정상들 다 모이고
바이든 오고, 그죠? 아시아 정상들 다 모이고, 그죠? 여기에 푸틴하고 시진핑까지 딱 온다 그러면 대화의 물결이 형성이 되겠죠. 그때 가가지고 EU라든지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푸틴을 팽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안 될 거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에서 잘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뭘 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11월 달 가가지고 누구한테 비비고 누구한테 협상을 하고 누구한테 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누구를 공격을 하고 누구를 방어를 할지 누구 편을 들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건 옛날 얘기인데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제가 제일 나쁜 놈이 젤린스키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전쟁 났는데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죠? 전쟁 난다고 서방 국가들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2월에. 야, 너 자꾸 그따구로 행동하면 전쟁 나. 전쟁 나면 큰일 나. 근데 진짜 전쟁 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새끼 이런 놈이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선동 정치에 지금 희생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어?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 나치즘 때 그냥 히틀러가 사람들 선동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유튜브라든지 방송회사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났을 때 다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나쁜 놈, 푸틴 나쁜 놈. 이 얘기만 했지. 맨날 의다 터지고 다 사람들 죽어나고 사람들 피난 가는데도 뭐 우크라이나군이 뭐 탱크를 몇 개를 잡았네. 뭐 전투헬기를 잡았네. 무슨 미국에서 미사일 가져왔는데 그 대전차 미사일이 무슨 뭐 획기적으로 전황을 바꿨네. 개소리나 떠들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이재민이 1,000만 명. 이재민이지 아니죠. 난민이지 난민. 이재민이 아니죠. 난민. 난민이 1,000만 명. 그죠? 그것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아 우리가 다 먹여 살려줄게 하다가 이제는 다 뭐야? 나 몰라라. 그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대하는 거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난이 이렇게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언제까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그 EU라는 국가가 보호를 해줄까요? 언젠가는 전쟁 끝나면 그 폐허인 나라에 다들 돌아가라고 강제로 추방할 것 같아요. 응?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꼴 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겁난다. 전쟁은 안 나더라도 경제적 폭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주식 방송 하거나 이 주식 하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지까지 제 방송 보면서 비관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고퍼스 100% 투자했을 때도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너무 싸워가지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어디에 어떤 큰일 나고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지금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오늘 방송은 진짜 제가 방송하면서 역대적으로 가장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 같다. 제가 분명히 했지만 젤린스키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은 전쟁이 나지 않게 그거를 했어야죠. 그지? 그 싸움의 상대가 자기가 이길 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 전쟁이 나는데 북한이 도발을 해요. 아이씨 이길 수 있잖아. 붙어야지 당연히. 그죠? 근데 중국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그걸 왜 싸우고 있어? 중국하고 외교력으로 그걸 다 무마를 시켰어야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전쟁이 일단은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작사를 내야지.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당연히 지금 당장에 이기지 못하는데 미국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분명히 그걸 했을 거예요. 뒤에서 뭐 EU라든지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만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붙었는데 안 되죠. 붙는 상대가 잘못된 거야. 핵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 정도 전략적 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에 있었다 그러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투표 진짜 잘못한 거고 벌 받는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하고 붙어서 싸운다 그러면요. 저는 싸울 것 같아요. 싸우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왜? 붙을만 하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 편을 들겠어요? 중국 편을 들겠어요?
그죠? 한번 누구 편을 드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벌써 외교적으로 협상이 됐겠죠. 미국이 중재를 하든지 뭔가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세게 나온다 그러는 건 저는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중국이 세게 나와가지고 저기 한다 그러면 아 이거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지? 북한이 세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한번 붙어볼 만해. 북한 핵 있어도 한번 붙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아닌 것 같아. 러시아 이런 나라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힘의 차이가 너무 나. 인구 차이도 많이 나고 경제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그죠? 그런 나라하고는요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죠? 그렇다. 뭐 제 말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7월에 우크라이나 신규 지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그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도 지들도 죽게 생겼는데 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골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 돼가지고 날아갈 것 같은데 어? 여기 이렇게 원반 하나 씌우고 지들도 죽게 생겼는데 뭐 누구를 도와줍니까? 없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한마디 했죠. 핵무기. 굳이 안 할 핵무기를 가끔가다 꺼내들 때가 있어요. 요거는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라. 그 멘트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자꾸 저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핵무기 요거를 싹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거기 또 싹 싸그라들어. 어. 그래서 지금 뭔가 일어나는 거를 러시아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 기사를 쓴 것 같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파업, 그죠? 엄청나게 파업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나오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호주 천연가스 수출 중단, 천연가스. 그죠?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올 때마다 이 가격은 뽕 하고 뛰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가스 공급 중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에서 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을 했다. 칩보 보복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 중국과 디커플링 주장은 무책임 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칩보 보복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공격할 것처럼 옆에다가 대포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하면서 TSMC에서 생산한 반도체들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서 무역 제재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 파인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돈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벌써 실효성은 없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장기예요, 장기. 중국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관시가 있듯이 나하고 한번 인연이 없는 사람은 영영 인연이 없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중국 애들이거든요. 벌써 사드 때 한번 저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중국 애들이 뭐 김씨도 지냈고 한복도 지냈고 이지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심해질 거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무역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의 입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떨어질 거고 그러면 중국을 대체해서 우리가 수출할 국가가 있느냐?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미국은 젖다구로 나오고 있고 그죠? 지들 입맛에 맞는 대로만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미국이 지금 그 전기차 관련 법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법 이거 WTO에 분명히 제소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니들도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국을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 대 무역 적자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벤즈라든지 무슨 뭐 미국산 차, 유럽산 차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판매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차보다 더 액수가 크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지금 무역 적자거든요. 이런 거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야, 니들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팔아먹기 힘들 거야.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에 대해서만 전기차를 우리도 판매를 하게끔 만들고 정부 지원금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맨날 의도 터지는데 이렇게 의도 터졌는데도 아직까지 얘기 한마디 없는데 뭘 해요? 스리랑카는 그죠 신흥국 IMF 지원을 받았다. 신흥국들 다 작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었죠. 많이 길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조정 받는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조선주하고 2차전지 주도는 이쪽으로 다시 한번 돈을 한번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게 루이지애나인데 글자들이 이렇게 오타들이 많이 나네요.
바꿔. 루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참, 손가락이 독소이타법이라서 루이지애나에 설립을 한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은요, 요걸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고, 얘네들을 사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옥시덴탈 지금 금요일 날 장에 월요 목표이 산다 그래가지고 9% 넘게 올라가가지고, 정말 아까워. 아유, 조선주하고 2차전지 꼭 보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떨어졌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얘 한번 체크. 미국 반도체는 사야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계속 확산되잖아요. 올 겨울까지 에너지 때문에 시끌시끌 할 거예요. 근데 기름값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그죠? 에너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에너지에 투자하는 거는요 딱 그거예요. 미국 정유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다른 거 보고 지금 유가가 100불, 120불, 130불 올라갈 거다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문제죠. 블러드는 3.75에서 4%, 이거 벌써 2달 전에 얘기한 거고, 그죠? 한두 달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 연말에는 3.2에서 3.5%까지 올린다. 이게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들먹이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지수가 안정화가 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연준에서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요,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그 주식은요 많이 안 올라왔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아직 멀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2600이었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아직 남았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직. 요거 올라타고 나서 이제 요거 뚫고 나가면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음표가 이렇게 나와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벌써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조정받는데 이 뉴스들이 희한한 뉴스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 FOMC 회의할 때까지는 지금 불안한 장이 될 것 같고, 좀 급격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횡보가 맞다 그러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또 하나예요. 하락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진짜 침체가 왔다 그러면요, 여기서 하락을 하겠죠. 그럼 또 상승을 하겠죠? 하락을 하겠죠? 상승을 하겠죠? 그죠? 레버리지, 곧버스, 레버리지, 곧버스, 박스권. 저는 지금 가장 크게 기다리는 게 뭐냐면, 어느 선에서 박스권이 일어나는지, 어느 선에서 박스권이 일어나는지, 그죠? 어느 선에서 박스권이 일어날지. 박스권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맞습니까? 하이에나. 박스권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기분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정고하고 전저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야금야금 투자를 해가지고 슬금슬금 다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금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주식 지표, 지금 주식 차트, 코스피 차트의 대응, 나스닥의 대응,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10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또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진핑이 갑자기 공동부유라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공동부유를 들고 나왔으면 주식하고 부동산은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상승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칩보는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다 지워버려야 되고, 그렇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안 좋아요. 실업자 수가 좀 일정 부분 늘어나야 되거든요.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사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로 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이거 인플레이션 법이,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그때 나온 기사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학자 200명이 우려를 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는지, 바이든이 맞는지, 행정부, 정치가 맞는지, 경제가 맞는지 한번 붙어봐야죠. 그러면 그 붙는 와중에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도는요, 고보스 20%,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에 30% 투자한 상태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